집, 석탄, 그리고 콩.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음식을 모아 한 그릇을 차려 놓았습니다. 콩이 있어서 요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로에 불을 피웠죠. 불이 더 빨리 붙도록 그녀는 집 한 줌으로 불을 붙였다. 그녀가 콩을 냄비에 붓는 순간 하나가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떨어졌다. 그것을 관찰하고는 집단 옆 땅바닥에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에 휩싸인 석탄 조각이 두 사람에게로 떨어졌다. 그 다음엔 집이 떨어졌다. 시작하며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석탄.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행히 저는 불길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순전히 무력에 의해서라면 내 죽음은 확실했을 것이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어. 콩이 말했다. 나도 껍질째로 살아남았어. 하지만 만약 그 할머니가 나를 냄비에 넣었더라면 나는 벌을 받았을 것이다. 동료들처럼 무자비하게 국물에 넣어버렸지.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운명이 내게 닥친 건가? 집이 말했다. 노파는 그녀는 불과 연기로 내 형제들을 모두 멸망시켰고 그들 중 60명을 붙잡았다. 한 번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다행히 저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탄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콩이 대답했다. 우리가 그토록 운 좋게 탈출했으니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처럼 함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죽음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만약 불행이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는 함께 떠나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의 수리. 그 제안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었고 그들은 길을 나섰다. 함께 가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시냇가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다리도 발판도 없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몰랐다. 지푸라기가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똑바로 서 있겠다. 건너편으로 가면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제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집. 그러므로 강은 한쪽 강둑에서 다른 쪽 강둑까지 뻗어 있었고 석탄은 성격이 성급했던 그는 아주 대담하게 그 길로 들어섰다. 새로 지어진 다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물살이 그녀 발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집더미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불이 번져나갔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시냇물에 떨어졌다. 석탄은 그녀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며 시소리를 냈다. 그녀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 콩은 신중하게 해안가에 남아있던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 크게 웃다가 터져버렸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운이 좋다면 재단사가 그는 일자리를 찾아 여행 중이었고 시냇가에 앉아 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늘과 실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를 꿰매어 붙였다. 콩은 그에게 아주 예쁘게 감사를 표했지만 재단사는 검은색 실을 사용했고 그 이후로 모든 콩에는 검은색 솔기가 생겼습니다. 브라이어 로즈.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왕과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요정들이 살던 곳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왕과 왕비는 돈도 많고 입을 좋은 옷도 많고 맛있는 음식과 마실거리 그리고 매일 타고 나갈 마차까지 하지만 그들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들은 정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왕이 걷고 있을 때 강가 정원 끝자락에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 물 밖으로 몸을 던진 작은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둑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여왕은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강으로 던져 넣었고 물고기가 헤엄쳐 가기 전에 그것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나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 당신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딸을 갖게 될 거야. 작은 물고기가 예언한 대로 곧 이루어졌다. 지나가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는 기쁨에 겨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큰 선물을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지내며 그 아이를 온 땅에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친척, 귀족, 친구, 이웃들. 하지만 여왕은 그녀는 요정들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친절하고 착할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우리 어린 딸에게 이제 왕국에는 13명의 요정이 있었다. 하지만 왕과 왕비에게는 먹을 수 있는 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정 중 한 명에게 묻지도 않고 떠나야 했다. 그렇게 12요정이 왔는데 각자 머리에 높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발에는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길고 하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은 둥글게 모여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공주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한 사람은 선함을,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아름다움, 또 다른 부, 그리고 그 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녀는 갖게 되었다. 세계. 그들 11명이 그녀에게 축복을 내렸던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다. 안뜰로 향했고 13번째 요정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발에는 검은 신발을 신고 왔다. 그녀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곧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왕과 왕비를 몹시 꾸짖고 그녀를 데려가기 위한 일에 착수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왕의 딸은 15살에 복수할 것이다. 그 해에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12일. 아직 그녀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던 친절한 요정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그 사악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아기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장난을 치는 것이었으니 그녀의 선물은 왕의 딸이 물레를 돌릴 때 그러했더라.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이 들 뿐일 것이다. 100년. 그러나 왕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식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랐다. 위협적인 악을 막기 위해 그는 왕국 내 모든 물레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들여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11명의 제자들이 준 모든 선물은 그러는 동안 요정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공주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예에 바르고 선량하고 현명해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는 그녀를 사랑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15살이 되던 바로 그날 왕비와 함께 집에 없어서 그녀는 궁궐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돌아다니며 모든 방과 침실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낡은 탑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작은 문으로 끝나는 길에는 문 안에는 황금 열쇠가 있었고 그 열쇠를 사용했을 때 그녀가 문을 돌리자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물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주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공주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레질하고 있어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콧노래를 부르는 동안 바퀴는 잉잉거렸다. 정말 예쁘구나. 작은 게 빙글빙글 돌아가네. 공주가 말하며 물레를 잡았다. 그리고는 실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요정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레가 그녀를 다치게 했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막 귀국한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신하들. 그들도 잠이 들었고 말들은 마구간에서, 개들은 법정, 지붕 위의 비둘기, 심지어 그 위에 잠들어 있던 파리들까지. 벽들, 벽난로의 불길조차 꺼지고 사그라졌다. 잠이 들었고 잭은 멈췄으며 돌아가던 침은 왕의 저녁 식사를 위해 그 위에 올려진 거위는 가만히 서 있었고 요리사는 그 순간 주방보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자를 건네주었다. 그가 잘못한 일 때문에 기를 한 대 맞았지만 그를 놓아주었고 둘 다 넘어졌다. 잠들었다. 몰래 맥주를 맛보던 집사는 그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가 입술에 물병을 가져다 대자 모든 것이 멈춰섰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곧 궁궐 주위에는 거대한 가시덤불이 자라났고 매년 점점 더 높고 빽빽해지더니 마침내 옛 궁전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어서 지붕이나 굴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잠자는 가시덤불의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졌다. 로즈, 왕의 딸 이름이 로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그 무렵 여러 왕자들이 와서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려 했었다. 궁궐 안으로.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덤불이 마치 손으로 그들을 붙잡은 듯했고 거기에 그들은 굳게 버텼고 비참하게 죽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왕자가 그 땅에 왔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가시덤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는 궁전이 있었고 브라이어 로즈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왕자들이 와서 시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려 했지만 모두 덤불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죽었다. 그러자 젊은 왕자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가서 이 브라이어 로즈를 보러 갈 겁니다. 노인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바로 그날 100년이 끝났고 왕자가 오시니 덤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 아름다운 꽃이 핀 관목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쉽게 나아갔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빽빽하게 그의 뒤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는 궁궐에 도착했고 궁궐들에는 개들이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었고 말들은 마구간에 서 있었으며 지붕 위에는 앉아 있었다. 비둘기들은 머리를 날개 밑에 파묻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니 파리들이 벽에 붙어 자고 있었고 침을 뱉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고 집사는 맥주 주전자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한 모금 마시려고 하녀는 무릎에 닭을 올려놓고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뽑혔고 부엌의 요리사는 여전히 손을 들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 소년을 때리려고 했다면 그는 더욱 멀리 나아갔고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렇게 애썼다. 마침내 그는 낡은 탑에 다다라 문을 열었다. 브라이어 로즈가 있던 작은 방문 앞에 그녀가 누워 있었다. 창가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함께 나갔고 곧 왕과 왕비도 함께 나갔다. 잠에서 깨어난 모든 궁정 사람들은 서로를 큰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말들은 몸을 떨었고 개들은 뛰어올라 짖었다. 비둘기들은 날개 밑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판으로 날아갔다. 벽 위의 파리들이 다시 윙윙거렸다. 불길은 부엌에 불이 활활 타올랐고
꼬챙이가 돌아가고 꼬챙이가 돌아갔다. 왕의 저녁 식사용 거위가 그 위에 놓여 있었고 집사는 자신의 일을 마쳤다. 맥주 한 모금, 하녀는 계속해서 달게 털을 뽑았고 요리사는 주었다. 소녀는 귀에 상자를 얹었다. 그리고 왕자와 브라이어 로즈가 결혼했고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선물이 주어졌고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개와 참새, 양치기 개 한 마리에게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은 그 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종종 풀어놓기만 했다. 그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황급히 도망쳐 매우 슬프고 비통한 기분으로 달아났다. 그는 길에서 참새 한 마리를 만났는데 참새가 그에게 왜 그렇게 슬퍼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 왜냐하면 개가 말했다.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전부라면 참새가 대답했다. 나와 함께 가자. 다음 마을로 가면 곧 먹을 것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육점을 지나갈 때 참새가 개에게 말했다. 내가 쪼아줄 때까지 잠시 거기 서 있어. 고기 한 조각 내려줘. 그래서 참새는 선반 위에 앉았고 그리고 그녀는 먼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살폈다. 선반 가장자리에 놓인 스테이크를 쪼아 먹고 긁어댔다. 마침내 그것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개가 그것을 덥석 물고 달려들었다. 그는 그것을 구석으로 가져가더니 곧다 먹어버렸다. 그가 말했다. 참새가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시죠. 다음 가게에 가면 스테이크 하나 더 쪼아 먹여줄게. 개가. 참새가 그에게 이것도 먹었구나. 친구야, 너는? 이라고 말했다. 이제 충분히 드셨습니까? 고기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식사 후에 빵 한 조각 먹고 싶어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참새가 말했습니다. 너도 곧 그것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그녀는 참새를 데려갔습니다. 빵집에 들어가 진열장에 놓인 빵 2개를 조금씩 쪼아 먹다가 그들은 넘어졌고 개는 여전히 더 원했기에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서 그에게 줄 음식을 더 싹싹 집어왔다. 그것까지 다 먹고 나니 참새가 그에게 이제 충분히 먹었는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산책을 나가볼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나갔다. 큰 길로 나가야 했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개가 나는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낮잠 자렴. 좋아, 그렇게 해. 그리고 그동안 참새가 대답했다. 나는 저 덤불 위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개는 덤불 위에 몸을 쭉 뻗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마부 한 명이 지나갔다. 말이 3마리 끄는 수레에 와인 통 2개가 실려 있었다. 참새는 마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개가 누워있던 길을 따라 계속 가다가 그 개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라. 멈춰. 카터 씨,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겁니다. 하지만 카터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말했다. 내가 일을 더 악화시키는군. 정말. 어쩔 수 없지.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수레를 몰아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다. 개가 바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저기 하고 외쳤습니다. 참새야, 이 잔인한 악당아, 내가 내 친구인 개를 죽였구나. 내 말을 명심해라. 내 이 행동은 내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지. 좋아, 그 짐승이 말했다. 내가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어? 그리고는 지나갔다.
하지만 참새는 수레의 기울어진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술통 마개를 쪼아대다가 마침내 풀었다. 그리고 나서 마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와인이 모두 떨어졌다. 마침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레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술통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정말 운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로군. 그가 외쳤다. 아직 충분히 불쌍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참새 한 마리가 말의 머리 위에 앉자. 그가 뒷발로 일어서서 발길질을 할 때까지 쪼아댔다. 마부가 이것을 보자. 그는 도끼를 뽑아 참새를 향해 겨누었고 죽일 작정이었다. 하지만 말은 날아가 버렸고 그 충격은 불쌍한 말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한 충격에 쓰러져 죽었다. 정말 불운한 인간이로구나. 그가 소리쳤다. 아직 충분히 비참하지 않아. 참새가 말했다. 그리고 마차꾼이 나머지 두 마리의 말과 함께 계속 나아가던 그녀는 다시 기울어진 곳 아래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다. 수레를 끌고 가서 두 번째 술통의 마개를 쪼아 빼내어 모든 와인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뛰쳐나갔다. 마부꾼은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비참한 놈이라고 외쳤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하지만 참새는 아직 충분히 비참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말의 머리 위에 앉아 그 말도 쪼아댔다. 카터는 달려가 도끼로 그녀를 다시 내리쳤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날아간 화살이 두 번째 말을 강타하여 그 말을 즉사시켰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말 운이 없는 녀석이로군. 그가 말했다. 아직 충분히 불행한 녀석은 아니지. 그가 말했다. 참새를 가리키며 세 번째 말 위에 앉아 그를 쪼기 시작했다. 게다가 마부도 몹시 화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달려들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며 다시 참새를 공격했지만 그 참새는 죽었습니다. 세 번째 말도 다른 두 마리처럼 다뤘다. 아, 불쌍한 녀석. 맞아. 그가 외쳤다. 아직 충분히 비참하지 않아. 참새가 날아가며 대답했다. 떠나가라. 이제 내가 내 집에서 너를 괴롭히고 벌하겠다. 결국 카터는 마차를 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짜증이 극에 달해 그는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정말 운이 없구나. 와인도 다 쏟고 말도 세 마리나 다 잃었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못된 새가 들어왔어. 그녀는 집에 와서 세상의 모든 새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이죠. 그 새들이 다락방에 있는 우리 옥수수밭에 내려앉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니 남편은 위층으로 달려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보았다. 바닥에 앉아 그의 옥수수를 먹고 있는 새들, 그 중에는 참새도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에 있었다. 불운한 나로다. 마부꾼이 외쳤다.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이다. 옥수수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자 아직 충분히 비참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참새가 말했다. 내 잔인함은 결국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날아갔다. 짐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화난 듯 뚱한 표정으로 굴뚝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참새는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 카터. 내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 내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자 그는 경노하여 벌떡 일어나 도끼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것을 참새에게 던졌지만 참새를 맞추지 못하고 다리만 부러뜨렸다. 창문. 참새는 이제 안으로 뛰어들어 창가에 앉았다. 카터. 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자 그는 미쳐버렸다. 분노에 눈이 멀어 창가 좌석을 너무 세게 내리쳐서 그는 그것을 둘로 쪼개 놓았다. 그리고 참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동안 마차꾼은 그와 그의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가구를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유리잔, 의자, 벤치,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까지 없이 새를 건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새를 잡았고 아내가 내가 당장 그녀를 죽일까요? 라고 묻자 그는 안 돼,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외쳤다. 그녀를 너무 쉽게 놓아주었으니 훨씬 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를 먹을 것이다. 그녀를. 하지만 참새는 날갯짓을 하며 목을 쭉 뻗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카터,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아내에게 도끼를 건네주며 여보, 하고 외쳤다. 새를 쳐서 내 손으로 죽여라. 아내는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조준을 빗맞춰 남편의 머리를 때렸고 남편은 쓰러졌다. 죽은 참새는 조용히 둥지로 날아갔다.